대부분은 자기가 먹는 초콜릿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앞면에는 초콜릿이라고 적혀 있는데 뒷면 식품의 유형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제품. 첫 번째 원재료가 카카오가 아니라 설탕인 제품. 코코아 버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식물성 유지가 먼저 오는 제품. 초콜릿이라는 이름 대신 초콜릿을 닮은 다른 원료가 첫 줄에 들어가 있는 제품. 그리고 진짜 다크 초콜릿인데 해외 검사에서 중금속 수치가 지적된 제품. 오늘 10개를 확인했습니다. 5개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고 5개는 사셔도 됩니다. 1위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콜릿 제품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1203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아마 예상하신 것과 다를 겁니다. 오늘 3위는 진짜 초콜릿입니다. 식품의 유형도 초콜릿이고 카카오 함량도 높습니다. 그런데도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서랍이나 냉장고에 초콜릿이 하나 있으시면 꺼내두십시오. 뒷면에서 보실 곳은 3줄입니다. 식품의 유형, 첫 번째 원재료, 그리고 지방의 이름. 시작하겠습니다. 5위 롯데 크런키입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그 식감으로 40년 넘게 팔린 제품입니다. 편의점 계산대 옆에 늘 있고 값도 부담이 없습니다. 작년 국내 매출이 296억 원입니다. 초콜릿 카테고리 5위입니다. 오늘 뒷면에서 볼 3줄 중에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식품의 유형입니다. 영양성분표 위쪽이나 원재료명 근처에 작게 적혀 있는 한 줄입니다.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만 있습니다. 한국에서 초콜릿류는 이름이 나뉘어 있습니다. 초콜릿,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준 초콜릿, 그리고 초콜릿 가공품입니다. 전부 법에 있는 분류 이름입니다. 아무 이름이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확인한 크런키의 식품의 유형은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 가공품입니다. 이름이 다르면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이 뒷면에서 가장 먼저 볼 줄입니다. 두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원재료명입니다. 확인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설탕, 유크림 가공품, 식물성 유지, 코코아 메스, 시리얼, 유당, 코코아 버터. 여기서 2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가장 많이 들어간 원료가 설탕이라는 겁니다. 카카오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식물성 유지가 3번째고 코코아 버터가 7번째입니다. 3번째 줄이 바로 그겁니다. 지방의 이름입니다. 초콜릿이 입에서 녹는 건 코코아 버터 때문입니다. 카카오 열매에서 나온 지방이고 사람 체온보다 조금 낮은 온도에서 녹습니다. 그래서 혀 위에서 사라지는 그 느낌이 나옵니다. 식물성 유지는 그 자리를 대신하는 다른 기름입니다. 값이 훨씬 싸고 더위에 잘 견디고 굳는 온도를 조절하기 쉽습니다. 만드는 쪽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코코아 버터가 7번째로 밀려나면 그건 초콜릿의 지방이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 만든 과자에 가까워집니다. 숫자도 보겠습니다. 34g 한 개에 185kcal, 당류 15g, 지방 11g, 포화지방 6g입니다. 포화지방 6g이면 하루 기준치의 40% 정도입니다. 계산대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집는 크기에서요. 다음 제품은 뒷면이 아니라 기억으로 팔리는 초콜릿입니다. 4위, 혜태 자유시간입니다. 이 제품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매점에서 사 먹었고 야자 시간에 먹었고 지금은 자녀에게 사주십니다. 작년 국내 매출이 431억 원입니다. 카테고리 4위입니다. 40년 가까이 된 제품이 아직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제품의 뒷면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신 게 언제입니까? 대부분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먹었고 아무 일도 없었고 지금도 매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는 대부분이 모르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2009년에 자유시간의 특정 생산분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넘겼습니다. 그램당 2만 1000이 나왔습니다. 기준은 만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에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특정 생산분입니다. 그 로트에 대한 조치였고 지금 매대에 있는 제품의 검사 결과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이 일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그때도 팔렸고 지금도 매년 431억 원어치가 팔립니다. 익숙한 제품에는 확인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목록에서 가장 조용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유시간은 버전이 여러 개고 배합도 조금씩 다릅니다. 손에 든 그 봉지의 식품의 유형과 첫 번째 원재료를 보시면 됩니다. 기억은 뒷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음 제품은 오늘 목록에서 가장 이상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전부 통과하는데도 여기 있습니다. 3위, 허쉬 스페셜 다크입니다. 이건 진짜 초콜릿입니다. 식품의 유형이 초콜릿입니다. 코코아 버터가 들어갑니다. 카카오 함량도 높습니다. 5위와 4위에서 말씀드린 세 줄을 전부 통과합니다. 허쉬는 작년 국내 판매 상위 10개 안에 들어간 브랜드이고 스페셜 다크는 한국에서도 정식으로 팔립니다. 다크 초콜릿을 고르시는 이유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설탕이 적고 카카오가 많으니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영상의 방향이 한번 꺾입니다. 카카오가 많다는 게 모든 항목에서 더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의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리포트가 다크 초콜릿 제품들을 모아 납과 카드뮴 함량을 비교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허쉬 스페셜 다크는 납 수치가 높은 쪽으로 지적됐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 비교는 캘리포니아주가 쓰는 최대 허용 섭취량, 줄여서 매들이라고 부르는 기준을 잣대로 삼은 것입니다. 한국의 법적 기준을 적용한 검사가 아닙니다. 그 단체가 그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3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다크 초콜릿에서 이 얘기가 나오느냐? 카드뮴은 카카오 나무가 자라는 땅에서 옵니다. 화산토가 많은 지역일수록 흙에 더 많고 나무가 그걸 열매까지 올려보냅니다. 납은 조금 다릅니다. 열매 자체보다는 수확하고 말리고 옮기는 과정에서 껍질 바깥에 붙는 쪽에 가깝습니다. 두 경우 다 원료에서 오는 것이지 공장에서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카카오 비율이 높다는 건 카카오에서 오는 것도 함께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요. 다크 초콜릿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사셔도 되는 5개 중에 3개가 다크 초콜릿입니다. 말씀드리는 건 하나입니다. 식품의 유형이 초콜릿이고 카카오가 높다는 것만으로 확인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제품이 3위입니다. 앞에 2개보다 성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통과한 다음에도 볼 게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3개 지나갔고 2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2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원재료 자체가 초콜릿이 아닌 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콜릿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사셔도 되는 5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중 1위는 원재료가 4줄 뿐인데 해외 검사에서 납과 카드뮴이 모두 낮은 쪽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1초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마트에서 뒷면 읽는 영상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2위 롯데 빈츠입니다. 빨간 상자에 담긴 그 비스킷입니다. 손님상에 내놓기 좋고 선물로도 나가고 명절이면 세트로 들어옵니다. 작년 국내 매출이 237억 원입니다. 카테고리 7위입니다. 확인한 204g 상자의 식품의 유형은 초콜릿 가공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품이 2위인 이유는 유형이 아닙니다. 첫 번째 원재료입니다. 원재료명 첫 줄에 적혀 있는 건 준 초콜릿입니다. 준 초콜릿은 앞에서 말씀드린 5개 이름 중 하나입니다. 초콜릿보다 기준이 낮은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첫 번째 원재료는 초콜릿이 아닙니다. 초콜릿보다 아래 분류에 있는 초콜릿을 닮은 원료입니다. 그리고 그 준 초콜릿 안을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설탕, 코코아 가공품, 식물성 유지, 코코아 메스, 유당. 여기서도 설탕이 첫 줄이고 식물성 유지가 코코아 메스보다 앞에 있습니다. 원료 안에 또 원료가 들어있고 그 안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밀가루, 설탕, 쇼트닝, 팜스테아린, 경화 파맹료, 팜유, 가공버터. 팜에서 나온 기름만 3종류입니다. 팜스테아린, 경화 파맹료, 팜유. 전부 굽는 온도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무르지 않고 손에 묻지 않고 여름에도 형태가 유지되게 하려면 필요한 배합입니다. 만드는 쪽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들이 쌓이면 코코아 버터가 들어갈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이제 상자 전체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4g 한 상자 기준으로 당류가 약 75g, 지방이 약 55g, 포화지방이 약 33g입니다. 포화지방 33g이면 하루 기준치의 220% 정도입니다. 한 조각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자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자는 조각으로 소비되지 않습니다. 손님이 오면 상자째 열어서 접시에 붓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옆에 두면 상자가 그냥 비어 있습니다. 당류 75g이면 각설탕으로 25개쯤입니다. 앞면에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앞면에 있는 건 빨간색과 초콜릿 사진입니다. 그리고 1위입니다. 1위 롯데아몬드 빼빼로입니다. 작년 국내 매출 1203억 원, 초콜릿 카테고리 1위이고 2위와의 차이가 2배가 넘습니다. 이 제품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빼빼로를 한 번도 안 사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온 나라가 같은 날에 이걸 삽니다. 확인한 일부 빼빼로 제품의 뒷면은 이렇습니다. 식품의 유형은 초콜릿 가공품입니다. 그리고 원재료명에 준 초콜릿이 들어갑니다. 빼빼로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제품마다 배합이 다르고 시기마다 바뀝니다. 모든 빼빼로가 그렇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확인한 그 제품의 그 표시입니다. 손에 드신 봉지가 어느 쪽인지는 뒷면 한 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품을 1위에 둔 이유는 성분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나온 5개 중에 성분만 놓고 보면 빼빼로보다 무거운 제품이 있었습니다. 상자 전체로 계산했을 때 포화지방이 220%까지 갔던 건 2위였습니다. 빼빼로가 1위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도 뒤집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런키를 집는 사람은 그래도 과자라고 생각합니다. 다크 초콜릿을 집는 사람은 카카오 함량을 한 번쯤 봅니다. 빼빼로는 확인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계산대에서 집어서 그대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빼빼로는 우리가 먹으려고 사는 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에게 줍니다. 아이가 반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회사에서 돌립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고를 때 우리는 성분을 고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릅니다. 뒷면을 볼 이유가 애초에 없는 겁니다. 1203억 원이라는 숫자의 정체가 그겁니다. 이건 맛으로 이긴 숫자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는 습관으로 쌓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한 칸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집 서랍에 있는 초콜릿 얘기로 했습니다. 빼빼로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는 초콜릿입니다. 받는 사람은 뒷면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포장을 뜯고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서만큼은 뒷면을 확인하는 게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일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시 보실 5개입니다. 이제 사셔도 되는 5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5개는 전부 뒷면 식품의 유형이 초콜릿 또는 밀크 초콜릿입니다. 그리고 전부 지방 자리에 코코아 버터가 식물성 유지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 2줄이 오늘의 기준입니다. 매대에서 5초면 확인하십니다. 오늘 다시 보실 5개 중에 3개가 롯데 제품이었습니다. 크런키, 빈체, 빼빼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제품도 롯데입니다. 5번째, 롯데 가나마일드입니다. 작년 국내 매출 530억 원, 카테고리 2위입니다. 빼빼로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초콜릿입니다. 확인한 제품의 식품의 유형은 밀크 초콜릿입니다. 원재료명은 이렇습니다. 설탕, 혼합분유, 코코아 메스, 코코아 버터, 식물성 유지, 레시틴, 바닐라 향. 여기서 5위 크런키와 나란히 놓아보십시오. 크런키면 식물성 유지가 3번째, 코코아 버터가 7번째였습니다. 가나마일드는 코코아 버터가 4번째, 식물성 유지가 5번째입니다.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매대,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순서가 다르고 그래서 식품의 유형 자체가 다릅니다. 회사가 문제였다면 오늘 목록이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문제는 로고가 아니라 통마다 다르게 내려진 결정입니다. 정직한 단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4g 한 개에 190kcal, 당류 17g, 지방 11g, 포화지방 7g입니다. 포화지방 7g이면 하루 기준치의 47%입니다. 숫자만 보면 5위였던 크런키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그러니 이건 건강식이 아닙니다. 밀크 초콜릿은 설탕과 분유가 앞자리에 오는 제품이고 이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기준은 숫자가 낮은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 이름과 내용이 같은 제품을 찾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드실지는 따로 정하셔야 합니다. 4번째, 노브랜드 다크 초콜릿 72%입니다. 식품의 유형이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72%이고 벨기에에서 만들어 들여옵니다. 이 제품이 여기 있는 이유는 값입니다. 다크 초콜릿을 제대로 고르려고 하면 대개 수입 매대로 가게 되고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작을 못 하십니다. 이건 대형마트에서 그냥 집을 수 있는 가격대에 있습니다.
기준을 처음 세우실 때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 맛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다음부터 매대에서 비교가 됩니다. 단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72%는 처음 드시는 분께는 씁니다. 밀크 초콜릿에서 바로 넘어오시면 두 칸을 한 번에 건너뛰는 셈입니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 제품은 제조원과 배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때마다 뒷면 두 줄은 그대로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부셔를 72% 다크 초콜릿입니다. 이 제품이 여기 있는 이유는 원재료명의 길이입니다. 코코아 메스 69.5%, 설탕, 저지방 코코아 분말 3%, 레시틴 4줄입니다. 오늘 2위였던 빈츠의 원재료명과 비교해 보십시오. 빈츠는 첫 줄이 준초콜릿이었고 그 준초콜릿 안에 다시 5줄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는 첫 줄이 코코아 메스이고 그것도 69.5%라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카카오 총량은 72%입니다. 단점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료명이 짧다는 것과 가볍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100g에 552kcal, 당류 26.5g, 포화지방 23.1g입니다. 오늘 나온 어떤 제품보다도 100g 기준 포화지방이 높습니다. 코코아 버터도 지방입니다. 좋은 지방으로 바꿨다고 해서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 판을 앉은 자리에서 드시면 제품이 아니라 한 칸씩 떼어 드시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발로나 아비나오 85%입니다. 식품의 유형이 초콜릿이고 카카오 85%입니다. 제과점에서 쓰는 전문가용 초콜릿이 소비자용으로도 나오는 경우이고 그 중에서도 카카오 비율이 높은 쪽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여기 있는 이유는 3위 때문입니다. 3위에서 다크 초콜릿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같은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아비나오 85%는 납과 카드뮴이 모두 우려 수준 아래에 있는 쪽이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어떤 다크 초콜릿은 위쪽에 있었고 어떤 다크 초콜릿은 아래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크 초콜릿이라는 이름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단점은 분명합니다. 비쌉니다. 그리고 아무 마트에나 있지 않습니다. 85%는 처음 드시기에 상당히 씁니다. 이건 입문용이 아니라 기준을 잡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1위입니다. 첫 번째, 기라델리 인텐스 다크 86%입니다. 카카오 86% 다크 초콜릿입니다. 오늘 나온 제품 중에 카카오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제품이 1위인 이유는 카카오 숫자가 아닙니다. 3위에서 나온 문제와 두 번째에서 나온 기준, 그 둘을 동시에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기라델리 인텐스 다크 86%는 납과 카드뮴이 모두 우려 수준 아래에 있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식품의 유형도, 지방의 이름도, 카카오 함량도, 외부 검사 결과도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제품입니다. 오늘 목록에서 그 4가지가 다 맞는 건 이 제품뿐입니다. 단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제품이고 비쌉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높으면 카페인도 같이 올라갑니다. 저녁 늦게 드시면 잠에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6%는 대부분에게 처음부터 맛있는 맛이 아닙니다. 72%에서 시작해서 올라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초콜릿을 많이 드시라는 추천이 아닙니다. 초콜릿을 드실 거라면 이 칸에서 고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오늘 다시 보실 5개 중에 지금 해수 중이거나 안전 문제가 있는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시간의 세균수거는 2009년 특정 생산분에 대한 조치였고 지금 매대에 있는 제품의 검사 결과가 아닙니다. 둘째, 준 초콜릿과 초콜릿 가공품은 법에 있는 정식 분류입니다. 불법이 아니고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이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이름이 앞면과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 이름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셋째, 식물성 유지도 허가된 원료입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코코아 버터와는 다른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넷째, 허쉬 스페셜 다크의 납 이야기는 미국의 소비자 단체가 캘리포니아주 기준을 잣대로 삼아 비교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법적 기준을 위반했다는 뜻이 아니고 한국 당국의 검사 결과도 아닙니다. 다섯째, 빼빼로와 자율시간은 제품 종류가 많고 배합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확인한 그 제품의 그 표시이고 손에 드신 봉지가 어느 쪽인지는 직접 보셔야 합니다. 오늘 숫자는 제품 뒷면의 표시사항, 공개된 판매 집계, 그리고 해외 소비자단체의 공개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판매 순위는 2024년 국내 집계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제품들을 사오셨다고 해서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앞면에 식품의 유형부터 보라고 적어둔 상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나온 10개를 다 기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뒷면 3줄이면 됩니다. 첫 번째 줄, 식품의 유형입니다. 제품명 말고 2줄을 보십시오. 초콜릿인지, 밀크 초콜릿인지, 준 초콜릿인지, 초콜릿 가공품인지. 두 번째 줄, 첫 번째 원재료입니다. 설탕입니까? 카카오입니까? 아니면 준 초콜릿처럼 초콜릿을 닮은 다른 원료입니까? 세 번째 줄, 지방의 이름입니다. 코코아 버터가 먼저입니까? 식물성 유지가 먼저입니까? 이 세 줄이면 오늘 목록의 5개와 5개가 그대로 갈립니다. 5초면 됩니다. 다크 초콜릿이라고 확인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위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한 조각이 아니라 실제로 드시는 양으로 계산하십시오. 상자를 열어 접시에 부으실 거라면 그 상자 전체가 여러분이 드시는 양입니다. 첫 줄이 초콜릿이 아니었던 제품들이 앞면에서 초콜릿을 가장 크게 보여주던 제품들이었습니다. 상자에 담긴 초콜릿 사진, 흘러내리는 초콜릿 그림, 제품명 안에 들어간 초콜릿이라는 단어. 앞면이 크게 말할수록 뒷면면에서 확인할 게 많아집니다. 지금 꺼내두신 초콜릿을 뒤집어 보십시오. 식품의 유형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한 줄만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브랜드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초콜릿이라고 적힌 분이 많을지, 초콜릿 가공품이라고 적힌 분이 많을지 같이 세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전부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 빼빼로데이에 3자를 사실 분이나 아이 간식으로 초콜릿을 사두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받는 사람은 뒷면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초콜릿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매대, 비슷한 가격 안에서도 뒷면 첫 줄은 초콜릿부터 초콜릿 가공품까지 벌어집니다. 제품명을 보지 마시고 식품의 유형을 보십시오.